이재명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일단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공천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가 확실하게 이제 뭐 말실수든 뭐든 간에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기 전에 이해찬 대표가 훌륭하다는 게 그런 지점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재명하고 이해찬 대표하고 친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도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을 감싼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막 SNS에서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 이재명 지사가 그게 진위가 어땠건 간에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끔씩 하는 거거든요. 언론에 뭔가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는 키워드를 조심해야 된다. 상대방이 악용할 만한 키워드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였었는데 결국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공천 원칙적으로는 당헌 당규에 있기 때문에 공천하면 안 된다. 근데 거기다가 장사꾼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뒤에 바꾸려거든 국민에게 석고되지 않은 수준으로 사죄를 하고 바꾸는 것이 맞다. 이게 전체 맥락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는 개인 생각일 뿐 무공천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사실 그렇게 말 보면 굉장히 조어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걸 내가 무슨 뭐 내 아젠다를 갖고 와서 민주당한테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이제 끼어드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원희룡. 원희룡은 이재명이 묻어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싫어한 뭐 2008라고 부르는 분들이 어떤 식이냐면은 이재명 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이제 멸칭으로 해가지고 찐 묻었다 이러는데 원희룡이 이재명의 이제 그 인기에 이제 업혀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희룡은 지금 사실 제주도 지사가 아니에요. 그 뭐 시장들한테 뭐 이렇게 임명해주고 가면서 뭐 이상한 뭐 음주운전 경력자 막 그것도 두 사람이나 다 그러고 하면서 서울에 주로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대선을 막 노리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재명을 묻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이재명을 깠으니까 원희룡 기사가 나고 계속 이 형태입니다 지금. 원희룡 뭐 대통령병이 있다고도 하고 저는 예능병이 좀 있지 않나. 예능으로 가기 그러니까 정치 그만두고 예능으로 가려고 하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본인이 말한 거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제주 4.3 그 위원회 그 폐지 그 2008년도에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했다. 내 도장을 그냥 사무실에 있는데 필요하니까 가져가 쓴 것이다라고 회피했었던 그런 사람이 그것도 자기 지역 사람 아니고 제주도 자기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바꾼 사람이 이재명한테 뭐 국민을 바보라 하느냐? 본인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변명을 좀 하면요. 그러니까 그 작게 보면은 이해찬 대표와 약간의 갈등 구조를 노출했는데 저는 이해찬 대표는 대표라는 자리에서 당연히 그 정도 선은 그어줘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는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서로 친소관계 여부를 떠나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이제 나중에 그 본인이 했던 무공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공천 하자고 했던 건 의견이다. 그러니까 그냥 오피니언을 그냥 제시한 거죠. 당신한테 어떠냐. 하지만 정치인이 나중에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게 주장으로 전이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장으로 가면 그건 정치적 구호지만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내가 그 머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제시했을 뿐이다. 이건 절대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약간 저는 이재명 지사도 노련하게 이걸 피해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여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약간의 경고성 발언을 했던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이건 우리도 좀 유념해야 됩니다.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지자체장들에 의해서 불거진 문제가 자꾸 언론에 조명되는 것을 확전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발언이. 그리고 두 번째는 대권주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대권주자들 발언에 의해서 당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당권을 맡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거든요. 당의 역할이 축소되고 그걸 막기 위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너무 좁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천할 수도 있고 공천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력한 대권주자가 말을 하나 해버리면 이거 당과 대권주자의 싸움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 발언 과정에서 대단히 이해찬 대표가 선제적으로 제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네. 처음으로 요번에는 이재명 지사님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차피 먹던 욕이고 너무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지나게 들었어요. 뭐가요? 왜 뭐가? 이재명 지사님 무공천 주장. 무공천을 주장한 것이 본인만 지금 정말 정청래 의원 저 말대로 혼자 부글부글한다. 멋진 척 다 하고 쿨병 걸렸나 왜 저러셨대라고 그 느낌 그래 놓고서 또 그냥 뭐 의견일 뿐 주장은 아니었다. 그것도 좀 저는 좀 옹색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의견은 그것이 곧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그 말이 틀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뢰를 거둬들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호 선생은 반 이재명주의자로 우리가 딱 정합시다. 이거.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자기 이미지를 잘 못 만드는 대표적인 모습인 게 뭐냐면 그러다 제2의 황 작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굳이 말하면 안 되는 요게 겁니다. 요 모습이 딱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논란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계속 불을 지피고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이 얘기 넘어가려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다시 기본주택으로 한번 가봐요. 이제 기본주택이라는 게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람들이 항상 대하는 댓글이 있잖아. 이재명은 일 하나는 잘한다. 이런 이야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달리는 댓글들이 다 뭐 그런 결은 분명히 있는데, 이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라는 것이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교산동, 충궁동, 천연동 일대에 32,000가구가 지어진답니다. 32,000가구. 훈아님 하남 잘 아세요? 가본 적은 있는데 뭐 잘 모르죠. 잘 아세요? 하남은 하남 아닙니까? 하나마나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뭘까요? 뭘 그리 하남? 그 중에 이 공급 물량의 15% 수준을 4,800가구를 경기도용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거의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안인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실 굉장히 싼 가격에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런 걸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임대주택, 서민주택, 요런 거는 그냥 안 좋다는 인식을 깨고, 보통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최소한 중급 이상의 아파트만큼이나 괜찮은 아파트를 지어야 할 거예요. 그냥 막 10평대, 거기다가 4인 가족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예를 들면 한 25평에 30평 되는 괜찮은 아파트인데 그중에 30년 임대 주겠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난 이런 논란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남을 언급했던 이유는요. 하남이 그 강남의 확장으로 봅니다. 요즘. 그러니까 그쪽이 하남이란 곳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 주변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5%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이 얘기는 녹지 공간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지로 각광받는 곳이 하남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미사리를 중심으로 거기에 카페촌이 있었는데 지금 지나가 보시면 대형 아파트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불만, 젊은 세대의 불만이 뭐냐면은 교통 여건이 좋은 곳,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달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아파트의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기반 시설도 잘 돼 있는, 그러면서 가장 따지는 게 교통시설이거든요. 그런 여건이 좋은 곳에 경기도가 지금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렇지. 이 주택 자산 가치의 변동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얘기고, 오직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괜찮은 시설에서 주거를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라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있는 공공주택의 문제는 뭐냐면은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은 아주 최하위 계층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집 가진 사람 약 60%,
그다음에 최하위 계층 뭐 10% 정도, 나머지 30이나 40%는 실은 주택 공급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안은 뭐냐면은 이 4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통 여건과 주거 여건이 괜찮은 지역에 그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부동산 그 뭐죠? 아주 부동산 가격이 비등한 것,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가격 폭발 이걸 막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소외했던 무주택 가구에게 국가가 보장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한테도 꽤 많아요. 문제는 이재명이 던지니까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 2위 달리고 있는 사람이 던지니까 화제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 된다거나 현 정부의 정책과 이렇게 결을 맞추면서 보조를 맞추는 과정을 맞춰가면, 문제는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오세훈이 그거를 꼭 성공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싫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이 칭찬한 이재명이니 벌장 다 받지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는 말고, 대한민국 사회가 좋아지려면 이런 의견들을 갖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되면서 아예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아젠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오세훈이 찬성하는 걸 우리가 자꾸 인용해야 되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냈던 안이 적장도 칭찬할 만큼 좋은 제도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좋은 제도일 것이다라고 우리 쪽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오세훈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면은 너 오세훈 빠구나. 너 은근히 오세훈을 좋아해. 전 또 제 생각, 지난번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세훈이 조금 태클 걸고 나왔던 거에 대해서 너무 척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인으로 이번엔 조금 악수를 신청하는 개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건 원인이랑 똑같아요. 그냥 묻어가는 거야. 묻어가는 거야. 핫한 인물한테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묻어가거나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묻어가는 거죠. 임대주택이라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고급지지 않다, 그저 그렇다라는 그 틀을 좀 깨면서 역세권에다가 서민들이 흡족해할 만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20평대 1억 보증금에 월세 95만 원 들어가 살라는데 여기 대답해 보쇼. 제가 현실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교통 여건 좋은 데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그 거의 옥탑방 같은 곳에 1,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60만 원 내고 나중에 관리비 또 냅니다. 그 관리비 굉장히 비쌉니다. 그 구도에 비하면 지금 이런 웬만한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고자 하는 25평 아파트가 최소한 전세로 들어가면 5억, 6억 들어갈 거예요. 그걸 1억 보증금에 보증금도 국가에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그다음에 90만 원, 95만 원 정도 내게 한다. 이거는 현재 실제로 그 임대할 수 있는 것의 6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중위소득의 약 20%를 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란 뭐냐면은 국민 전체를 봤을 때 국민 중간이 400만 원이다. 그럼 400만 원 20%는 주거비로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산술적 계산인데 그냥 나한테 그건 좀 비싸 보여. 4명이 90만 원에 사는 건 괜찮은 겁니다. 4인 가구. 만약에 혼자 살 거면은 13평, 12평에 살면 되죠. 이게 답입니다. 자, 지금 일단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조정도 되고 그러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이제 계속 확대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니까? 국가가 프랑스만 가도 그래요. 국가는 누군가에게 집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상당히 복지국가들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살 집을 줘, 정부가. 심지어 그 파리의 노숙자가 시장한테 왜 나 집 안 주냐고 항의하고 소송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런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평생을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문화가 있었고, 지금은 일부 계층에 의해서 아파트 갖고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 과정에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방칸 만들지 못하고 막 전세 가격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이사를 가야 되고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막 나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 주거가 안정돼야 뭐 교육을 시켜도 한 군데서 전학 안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려봤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민주당의 광역단체장들 여러분들이 있지만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개혁 아젠다를 선점해서 끌고 가는 측면은 되게 훌륭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막 지방의회에서 막 이상한 사건 나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보면. 근데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민주당 지자체장들 잘한다는 어떤 그 이미지를 끌고 가는 측면에서 이번에 또 하나 있잖아요. 내년부터 공개 부문 단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월급 많이 주겠다. 요거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특히 외국은 그런 사례가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단기 일자리란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일 일하고 나머지는 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서 임금을 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픽스드 잡을 가진 사람보다는 템포러리 잡을 가진 사람에게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게 그 부의 사회적 환원 이게 세금의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 그런 측면에서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을 가지는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정규직을 가지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임시 직위를 가지는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헐값에 써도 된다라는 사회적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보지 못하는 외부 세상은 좀 잘 산다는 세상 그 반대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 패러다임이 어디서 왔는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이 어마어마하게 역발상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시작점이 어디냐 생각을 해보면 더 길게 공부하고 더 성적 좋았던 놈이 더 부유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논리들에 다들 젖어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 진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니까 이번 일자리 끝나면 또 언제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니까 수입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더 주겠다는 거 굉장히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회 이 회사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보면은 제가 그런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정규직한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너 정규직 되려면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서 급여는 온갖 일을 덜 주려고 하고. 근데 오히려 비정규직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뭔가를 더 창조적인 걸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비정규직이니까 앞으로 직장을 못 구할 이게 끊길 수가 경력이 단절됐을 수 있으니까 보상해줘야 되는 차원도 있겠지만 오히려 진짜로 비정규직 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이 또 임금을 주면 이거 명확히 소득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직이 그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에 포착되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주면은 당연히 이거는 세원이 포착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당을 예를 들어서 일당이나 일정 기간 동안에 비용을 많이 주면 반대로 그 복지 개념으로 줘야 될 돈이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합은 같은데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지사는요 자신의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어요. 훌륭해. 이런 측면 진짜 훌륭한 게 그래서 뭐 중간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편한테는 좀 관대하게 타인의 그러니까 다른 편한테는 적폐 세력들한테는 좀 가혹하게 이렇게 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